아이폰이냐 갤럭시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제시카예요. 제가 스페인에서 열린 MWC에서 갤럭시 S9 시리즈에 대한 현지 평가를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S9의 경쟁작을 묻는 질문에 이 애플의 아이폰 X을 꼽았어요. 애플은 MWC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현재 이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X과 갤럭시 S9 플러스를 오늘은 비교를 해볼 건데, 사실 요새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들이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고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비슷비슷하게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AP나 CPU를 따져보면서 벤치마크를 돌려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도 많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의외로 자잘자잘한 디테일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구매를 하는 구매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가 아닌 제시카의 시선으로 본 디테일, 자잘한 리뷰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삼성의 갤럭시 S9 플러스와 애플의 아이폰 X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격 면에서 봤을 땐 사실 두 제품의 가격이 더 비슷해요. 그리고 아이폰 X는 이번에 플러스 버전이 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제품을 비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이폰 X이 여전히 더 비쌉니다. 하나의 모델로만 출시된 아이폰 X는 너무 크지도 또 너무 작지도 않은 좀 손에 딱 들어오는 5.8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출시가 됐었죠. 반면에 갤럭시 S9 플러스는 6.2인치로 굉장히 긴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요. 무게도 갤럭시 S9 플러스가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에요. 화면에 딱 봤을 땐 아이폰 X의 화면이 뭔가 더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갤럭시 S9 플러스를 보시면 엣지 투 엣지 디스플레이 때문인지 좌우 베젤은 확실히 더 얇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한 손으로 잡기에는 버거운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립감은 S9 플러스가 승! 베젤리스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건 이렇게 같지만 아이폰 X에게는 M자 탈모라는 치명적인 신체적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불편하냐?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영상을 한번 재생을 시켜서 그 부분을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제품 다 물리적 홈 버튼은 없어졌지만, 갤럭시 S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화면을 이렇게 키면 밑에 소프트 키로 물리 버튼들이 이렇게 나와요. 애플의 아이폰 X는 물리 버튼이 아니라 스와이프로 어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백 버튼으로 이용을 했다가 스와이프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애플의 아이폰에 홈 버튼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럼 불편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이폰 X를 처음 샀을 때 30분 만에 새로운 기능에 적응을 했어요. 스와이프로 모든 게 다 조절 가능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부드럽고 더 빠른 느낌이 들어서 가끔은 심심할 때 혼자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곤 합니다. 갤럭시 S9 플러스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는 곳 옆에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있어요. 이쪽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아이폰 X에는 이어폰 단자가 없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7 때부터 이 이어폰 단자를 없애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는 곳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써야 돼요. 물론 3.5파이 이어폰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 어댑터를 같이 제공을 해주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어폰 단자가 없어진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후면을 볼게요. 개인적으로 삼성 로고보다는 아이폰 로고를 더 좋아해서인지 저는 아이폰 X의 후면이 비싸 보이고 고급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갤럭시 S9 플러스의 후면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 이 삼성이라고 적힌 이 글씨체거든요. 아이폰은 이렇게 실버로 사과, 그리고 아이폰. 더 비싼 것도 아이폰이긴 하지만 뭔가 더 비싸 보이는 것도 아이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듀얼 카메라가 세로로 탑재가 돼 있어요. 그 밑에는 지문 인식 버튼이 있고요. 아이폰 X에도 세로로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됐어요. 카메라의 위치 말고는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럼 이 지문인식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9 플러스에는 카메라 옆이 아닌 카메라 밑에 지문인식 센서가 위치해 있는데 불편했다는 소비자들의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삼성의 새로운 초이스였던 것 같죠? 반면에 아이폰 X는 지문 인식을 아예 없어버렸어요. 이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이 웬만한 게 다 얼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문 인식도 없애고 그냥 얼굴 인식 그리고 패스코드로만 잠금 해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채 인식, 지문 인식 그리고 패턴 그런 여러 가지 선택권을 남겨둔 것 같아요. 목도리를 했거나 마스크를 꼈을 때는 사실 얼굴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홍채 인식으로 잠금 해제를 풀 수도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선택권들을 남겨뒀던 게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듀얼 카메라가 이렇게 똑같이 세로로 위치가 돼 있는 거는 같은 부분이지만요. 아이폰 X의 듀얼 카메라는 카툭 튑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X에는 케이스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반면에 갤럭시 S9 플러스를 보시면 거의 일체형으로 조금 걸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카메라가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아이폰 X는 케이스를 씌워야지만 이 카메라 카툭튀 현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좀 예쁘고 특별한 거를 찾으러 여러 매장을 많이 다녔는데 종류가 많이 없더라고요. 갤럭시 S9, 9 플러스는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케이스가 없어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폰 X는 왜 그렇게 케이스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걸까요? 9 플러스에는 칭찬해줄 만한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바로 이 Always on Display라는 기능인데요. 핸드폰을 사용을 하지 않을 땐 보통 핸드폰이 이렇게 깜깜하게 죽어 있잖아요. 갤럭시 S9 플러스는 보시면 이렇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배터리 잔여량 그리고 날짜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새로운 기능은 아닌데 저는 삼성 핸드폰을 볼 때 이 부분은 되게 유용하게 쓰이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이랑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은 삼성 아주 칭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리기로 했던 아이폰 X의 M자 탈모 현상을 파헤쳐보는 순서입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재생하면 양옆이 이렇게 잘려 나와서 아이폰과 갤럭시 둘 다 핀치 투 줌 기능으로 이렇게 풀 화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X 노치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용을 했었는데 확실히 더 큰 화면에 갤럭시 S9 플러스와 비교하니까 차이가 있긴 하네요.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S9 플러스는 셀프 포커스 그리고 라이브 포커스 카메라 기능을 새롭게 탑재를 해서 돌아왔어요. 갤럭시 S9 플러스로는 좀 더 뷰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폰 X는 말 그대로 화소수 높고 선명한 정말 극사실주의의 사진이에요. 하지만 갤럭시는 셀카도 후면 카메라도 좀 더 뿌옇고 예뻐 보이네요. 자, 다음은 두 제품 다 아주 자랑스럽게 탑재를 하고 있는 카메라의 슬로우 모션 기능이에요. 아이폰은 초당 최대 240매의 프레임을, 갤럭시 S9 플러스는 초당 약 960매의 프레임을 초고속으로 촬영하니까 갤럭시 S9 플러스의 슈퍼 슬로우모 영상이 훨씬 더 세분화된 게 눈으로도 보입니다. 네, 마지막 비교 부분은 꼭 이걸로 장식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로 애플 아이폰 X의 애니모지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AR 이모지인데요. 이 두 이모티콘 다 각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이모티콘이죠. 애니모지는 이미 아이폰 X의 시그니처로 자리를 잡았어요. 12가지의 이모티콘 중에 이 강아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모티콘이에요. 반면에 내 얼굴을 아바타로 만들어주는 이 AR 이모지는 조금 생소하고 애니모지에 비해 덜 귀여운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이 나의 얼굴로 이모티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나만의 것이다 라는 그 오리지널리티는 삼성의 AR 이모지가 더 갖고 있는 듯 하죠. 근데 이제는 어떤 제품이 더 좋고 덜 좋다라는 경쟁보다는 그냥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사용성에 맞게 핸드폰을 선택을 하셔도 둘 다 후회가 없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폰 사용자로서 좀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아이폰 X는 제가 여태까지 써본 역대 아이폰 시리즈 중에 제일 빠르고
제일 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을 쓰시던 사용자분은 당연히 아이폰이 더 편하겠죠. 110만 원과 130만 원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20만 원이 진짜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가격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굳이 20만 원을 더 주고 아이폰 10을 꼭 사야 해. 뭐 이런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의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리뷰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